네, RPM 34쪽의 206번 문제입니다. 자, A 집합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바로 풀어버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사이값이니까 자, A라는 집합은 X 바 X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런 집합입니다. 자, B라는 집합은 사이값인데요. 이게 마이너스 A와 3의 사이값인데 이게 3이 큰지 마이너스 A가 큰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될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문제 밑에 조건에 보니까 A차 집합 B를 했더니 3에서부터 4 사이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A라는 집합이 1에서부터 4까지 요게 A 집합인데 A 집합에서 B 집합을 차 집합을 시켰어요. 뺐더니 어디가 남았냐면 3부터 4까지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B라는 집합은 대략 이런 모양 아닐까요? 3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생기는 자, 요런 느낌으로 가줘야 그래야 파란 집합에서 빨간 집합을 뺐을 때 차 집합을 시켰을 때 여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A부터 3까지라고 범위를 잡아줘야 그래야지 이런 차집합의 형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A가 지금 1보다 더 왼쪽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A가 1보다 작아야 되겠고요. 얘네 둘이 같다고 하더라도 얘가 어차피 색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 둘이 같다고 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A차 집합 B를 했을 때 얘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마이너스 A가 꼭 여기로 넘어와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요걸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면 A가 이렇게 와가지고 만약에 마이너스 A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A가 떨어지게 되면 파란 집합에서 빨간 집합을 차 집합을 시켰을 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도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런데 문제에서 차 집합 시키면 딱 3부터 4 여기만 있어 라고 말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중간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A는 그래서 쭉 가가지고 아까 그렸던 것처럼 요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그래야 딱 A차 집합 B가 요 부분만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가 A의 범위니까 정리를 조금 하면 부동호 뒤집히면서 요렇게 되겠네요. 그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수직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수직선에서부터 힌트를 얻어내셔야 돼요. 207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NA는 15. 그 다음에 요거는 보자마자 이거 B차 집합 A구나. 그쵸? B차 집합 A가 13개. 자, 그 다음에 요거 자주 등장하죠. 이거 대칭 차집합입니다. 대칭 차집합. 자, 어떤 느낌인지 기억나죠?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하고 여기를 나타내는 이런 느낌의 대칭 차집합. 자, 그랬을 때 거기에 20개의 원소가 있대요. 그러면 좀 그려보면 A, B가 있을 때 일단 B차 집합 A는 정확하게 이쪽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원소가 13개가 들어가 있는데 대칭 차집합 여기하고 여기 요렇게 양쪽에 합쳐서 20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13개가 있으니까 이쪽에는 당연히 7개의 원소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7개의 원소. 근데 A의 원소가 총 15개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사이에 들어갈 것이 8개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우리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8이다 라는 것을 찾았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208번 문제입니다. A의 원소의 개수는 16개고 A 차집합 B는 14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2개겠네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정확하게 보이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아도 간단한 내용이니까 보자마자 캐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A의 원소가 총 16개가 있었는데 A 차집합 B 이쪽에 14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2개의 나머지 원소가 와야 되겠고 B의 원소가 총 17개라 그랬으니까 17개 중에 2개가 여기 있으면
이쪽에는 15개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X라는 집합은 어떻다라고 했냐면 X라는 집합은 B차집합 A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15개의 원소는 모두 다 X의 원소예요. 이건 15개는 결정이 끝났어요. 이미 X집합에 포함이 되기로 결정이 끝났습니다. 근데 얘가 B집합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2개의 원소, 얘네들에 대해서만 X집합의 원소가 될 건지 말 건지, 넣을 건지 말 건지 이걸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딱 이 2개에 대해서만 넣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2에 제곱해서 X집합은 4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 찾을 때 이미 들어가기로 결정이 끝났거나 이미 안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끝난 애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죠? 나머지 애들만 가지고 2의 거듭 제곱을 하는 거,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이 2개에 대해서만 2의 거듭 제곱을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209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처음에 봤을 때 조금 당황할 수 있는데 A가 B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A가 B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자, B를 이렇게 그리고 안에다가 A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기가 B고 여기가 A가 있을 때 이제 C를 그려야 되는데 C를 이렇게 그릴 건지 아니면 C를 이렇게 그릴 건지, 그러니까 A하고 겹치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몇 개고 여기는 몇 개인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게 요겁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거는 A, B, C의 합집합인데 조금 생각해보면 A가 B에 포함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 합집합 B라는 것은 그냥 B입니다. 그죠? 그냥 B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것도 결국은 B 합집합 C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는 A라는 집합을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A는 B 안에 들어가 있는 일부분이니까 이거 그냥 패스하고 B랑 C의 합집합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B, C의 합집합 구하는 거는 쉽잖아요. 이미 여기에 B가 8개, C가 4개, B, C의 교집합이 2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8개랑 4개랑 더해서 2개 빼주면 얘가 바로 B 합집합 C가 될 거고, 우리는 B 합집합 C의 여집합을 찾고 있으니까 요것을 전체 집합 30에서 빼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문제의 포인트는 A라는 집합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거다. 그렇죠? 그러면은 10개를 빼주는 거니까 답은 20개가 되겠습니다. 210번 문제입니다. 자, 예린해반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A, B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NA가 35, NB가 25, 두 사이트 중 어느 것도 선호하지 않는 학생, 이거 바깥에 테두리 말하는 거죠. 테두리가 2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40명 중에서 테두리가 2명 있었다면 A 합집합 B가 38명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얘 더하기 얘 한 다음에 얼마를 빼면 38이 되겠는가? 이걸 이용하면 교집합도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35하고 25를 더한 것에서 합집합 빼버리면 찾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22명이 될 텐데, 자, 이 교집합이 몇 명인가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고 A 사이트만 선호하는 학생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A, B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지금 우리는 여기 교집합 자리에 22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찾은 거고, 문제에서 질문한 부분은 이쪽 부분인 거죠. 이쪽 부분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기 때문에 A 35명 중에 22명 뺀 나머지 여기 13명.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3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211번 문제입니다. 자, 또 나왔죠? 이렇게 생긴 거 딱 보자마자 이거 대칭 차집합이네. 대칭 차집합. 자, 그리고 대칭 차집합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대칭 차집합을 또 어떻게도 나타내냐면
x와 y의 합집합에서 x와 y의 교집합을 뺀 것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표현과 이 표현은 같은 뜻이구나.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는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문제를 접근하기 훨씬 좋아요. 자, 그럼 먼저 A와 B의 대칭 차집합을 한번 색칠해 볼까요? A와 B의 대칭 차집합. 자, 그러면 요쪽하고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이 되겠죠? 여기하고 반대쪽 요쪽 이렇게. 자, 이게 지금 A 연산 B입니다. 그러니까 A와 B의 대칭 차집합을 색칠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B 차집합, 아니 B와 C의 대칭 차집합, B와 C의 대칭 차집합을 초록색으로 칠해보면 자, 요렇게가 되겠죠? 자, 요렇게 요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C쪽이니까 요쪽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분홍색과 연두색으로 색칠해 놓은 이 두 집합에 우리는 얘네 둘의 교집합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분홍과 초록으로 색칠해 놨고요. 걔네들의 교집합을 찾는 거니까 너무 잘 보이잖아요. 지금 색깔이 두 개가 포개진 부분이 어딘가요? 여기하고 그리고 여기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답은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잘 이용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겠죠. 네, 212번 문제입니다. 자, 총 50가구가 있는데요. A 신문을 보는 가구가 27가구, B 신문을 보는 가구가 32가구입니다. 근데 15가구 이상이 AB를 모두 구독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자, A 교집합 B가 적어도 15보다는 크거나 같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A 신문 또는 B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인데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A 합집합 B의 최대 최소값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항상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NA와 NB는 고정된 값이잖아요. 요거 27이고 요거 32로 고정돼 있으니까 결국은 이 끝에 있는 A 교집합 B가 가장 크다면 반대로 얘는 가장 작아지는 거고요. 그죠? 빼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반대로 A 교집합 B가 가장 작을 때 A 합집합 B는 가장 크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집합이 가장 작을 때와 교집합이 가장 클 때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교집합이 가장 작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얘가 최소일 때. 최소일 때가 얼마인지는 이미 문제에서 말해줬습니다. A 교집합 B가 적어도 15가 된다 그랬으니까 얘가 15가 되는 순간이 A 교집합 B가 제일 작을 때예요. 그렇다면 그 순간에 A 합집합 B는 얼마인가 따져보면 되니까 27에다가 32 더하고 15를 빼는 거죠. 그러면 얼마인가요? 12를 더하니까 44가 되나요? 그쵸? 이게 그러면 A 합집합 B의 뭐냐? 최대값인 거죠. 최대값. 자, 두 번째로 A 교집합 B가 최대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경우가 생각하기 제일 편한 경우인데 여러분들 이걸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이 가장 많아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집합을 계속 겹치게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밀어 넣다 보면 결국은 큰 집합 안에 작은 집합이 쏙 들어가 버리겠죠. 그 상황이 교집합이 제일 많을 때입니다. 항상 그래요. 교집합이 가장 많을 때 교집합의 최대값은요, 작은 집합이 큰 집합 안에 완전히 들어가 버린 경우, 이 경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얘가 최대일 땐 언제냐 생각해 보면은 지금 얘는 원소 27개고 얘는 원소 32개니까 27이 32 안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A가 B 안에 포함돼 버리는 경우, 요 순간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 그러면 그때의 A 교집합 B는 27 자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때의 A 합집합 B는 뭘까요?
이거 봐, 이렇게 계산해 볼 필요 없죠. 왜? 얘가 여기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A가 작은 놈, B가 큰 놈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교집합 작은 놈에서 27 나온 거고요. 얘는 합집합이니까 큰 놈이죠. 큰 놈 32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A 합집합 B가 가장 작을 때가 되겠죠. 이게 이렇게 가장 작을 때 최소값이고 이 44가 가장 클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76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